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시장에 따른 여러가지 이슈 내용과 그리고 이번에 번스타인 선임 분석가가 암호화폐를 보는 전망 추이를 또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덴트 관련 소식하고 그레스케일 소식 그리고 XRP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작년은 금리 인상 광풍의 해로서 대부분 모든 자산들이 다 녹아버렸죠. 그래서 강달러가 가장 최고였고 나머지 자산은 거의 다 손해율이 막심했던 2022년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2023년도 때는 대부분 전문가들은 채권과 신흥시장에 따른 쪽에 주식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달러 팔고 신흥시장 중국 주식 채권에 주목을 해야 된다. HSBC 올해 달러 인덱스 10% 이상 하락할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 중국의 경제 반등에 따른 주목과 BNP, 파리마 텐센트 등의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과열된 노동시장이 파월의 높은 임금 상승률에 고심을 하고 있다. 평균 임금 인상률 현재 5에서 6% 수준이며 3.5% 이하가 목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인을 빨리 해고를 하고 싶지만 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서비스 물가 부분이 이번에 CPI에 미치는 영향이 내려갈 수 있는 가속도를 상당히 둔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월 브루킨스 연설에서 임금 상승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걸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말을 또 돌려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기업 쪽에서 실업자 증가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 2분기 정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합치 수준까지는 맞춰주겠지만 3, 4분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 점차 목표값에 가까워지면 둔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번스타인 선임 분석가가 크립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이전에도 암호화폐 13년간 2번 겨울이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점에서 강력한 펀치를 맞고도 강력하게 다시 되돌아왔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14년도 58% 마이너스 3년간 36, 120%, 1375% 수익률로 한꺼번에 다 보상을 해 주었고 18년도 마이너스 74% 이후 3년간 95%, 305%, 60% 상승으로 강력한 수익성에 따른 보상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암호화폐는 선도적 기술 성장주로 볼 수 있으며 블록체인 확장하고 월간 사용자 기반을 최대 100배까지 늘 것이다. 그래서 최근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봐라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지난 마이너스의 최저점을 찍고 나서 3년 추이 정도는 좀 더 기다려 보아라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왜 3년간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금의 최저점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아무도 모르지만요.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최저점 찍고 나서 3년 동안의 수익성이 상당히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비데트 빗썸 이정훈 씨 1100억대 사기 혐의 1심 무죄인데요. 가상자산 빗썸의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와 빗썸코인 상장 미끼로 삼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21년도 7월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징역 8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BXA 나오니까 김병건 씨도 앞으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은 이제 쏙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레스케일 보유 물량이 보게 되면 뭐 이클도 보이고 비트코인도 보이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등등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이 비중과 그레스케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암호화폐 연구원 앤드류 씨가 제네시스 트레이딩 이번에 파산을 강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분의 주장대로 아마 그렇게 될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게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만약에 자산이 청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9개 알트코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동향 상태도 꾸준하게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는 22년도에 최대 95%까지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아주 강력하게 저렴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22년도에 강력한 쏘아 올렸던 핵폭탄급이 뭐 루나나 뭐 FTX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3년도에 규제 부분, 특히 증권법의 그 침범 대상 범위가 특정 알트코인이 어떤 재물이 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전문 무당 영매사 낙락공님이라고 해서 재미삼아 한번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이분의 이연 부분의 댓글이 뭐 잘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표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누군가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를 위해서 비트코인 뱅크 아메리카라고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원적으로 이런 투자 쪽에 관심이 많지만 진짜 비상하게 머리를 잘 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익이 잘 안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미리 상표권을 다 등록을 해놓고 아쉬운 사람이 이제 부르는 게 이제 갑으로 이제 역으로 판매가 가능하죠. 그게 닷컴 버블 직전에 도메인 판매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로 뭐 블록체인 이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되 다양한 관점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다양한 관점으로 너무 오픈적으로 보다 보면 사기의 연료가 또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잘 분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타공주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기존의 경영진 이건민 대표가 물러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대표가 이번에 1월 4일 기준으로 선임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RP 소식입니다. 에스크로 부분에 따른 리플 가격의 확실한 진실이라고 해서 리플 빠돌이 이더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뭐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분의 의견이에요. 저한테 욕하시면 안 돼요. 자,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가격은 사람이 많든 적든 인간의 욕심 때문에 호가창 중에 현재 가격으로 상대방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작아 더 높은 가격이 매수하며 호가창당 물량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다. 시가총액은 주당 가격에 풀렸던 유통량이 이런 계산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트레이딩 해봤던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주당 가격은 그대로인데 시장에 풀린 유통량이 많아지면 시가총액이 그대로라고 한다고 해도 주당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깔리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과거 2018년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대부분 이쪽에 선동파이시었던 분들이 엄청나게 공격의 대상이 됐죠. 반대로 리플을 포용하고 수용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친선파가 됐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잔고를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누가 말이 옳았는지를 딱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리플은 그래도 나쁜 건 아니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드베이켈럽에 있는 총 물량이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에스크로 물량 부분은 어차피 XRP가 갖고 있는 물량 대비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져 있었고, 고객들이 워낙 이제 XRP 가격에 있는 비중이 워낙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갈구했던 그 내용이 2020년도였나요? 그때 나왔죠. 가격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이하부터 내가 다시 재매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적인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투자 부분은 나쁘지 않는데, 오히려 지금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판 결과 부분이 되겠죠.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코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네. 투자자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내 여기에서 기부하거나 어디 무슨 단체나 이런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돈 벌러 왔으니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에 돈을 많이 물렸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애를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봐야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계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아무것도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되게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사줄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으로 횡령 의혹 감출 요구 CCTV 삭제한 빗썸의 관계자 임원이 징역 2년을 구형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돈만 믿지 사람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서류만 믿지 사람 잘 안 믿지 않아요. 왜냐, 이 판에서 꽤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 잘 믿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위메이드 중전 열중 문화 발전과 미르 전설의 2 NFT 상품 제휴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기업 와이어가 도산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업계에서 약 10년 동안 버텼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버티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EO는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1월 중에 서비스 종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라이어 블록체인이 사명 라이어 플랫폼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티커명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BUSD 담보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BUSD에 있는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뢰성에 따른 문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전히 비트코인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1월 중에 아무래도 월가 거래소가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그 거래소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코인들은 생각보다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카지노에 칩이 있다고 하면 그 칩을 제공을 해야 카지노에서 판을 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을 내가 일단 구매를 해놓고 구매한 형태에서 가격을 더 많이 떨군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가 측의 입장에서도 더 안 좋은 그런 악재 부분을 일단 내기보다는 일단은 오픈하고 다 세팅 다 끝난 뒤에 악재를 내놔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 거래 수수료 기반으로 다 그만큼 어느 정도 수익적인 부분과 그리고 손해가 난다라고 해도 그 손해 보상 부분이 거의 수익비로 거의 다 메꿔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중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주중이나 1월 마지막 주에 좀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본인 주관대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지랖을 좀 드린다고 하면, 저는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있는 지금 계좌는 과거에 있었던 계좌 수익률은 일단은 그냥 전혀 보지 마시고, 지금에 있었던 전략 대비해서 이거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평단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또 고려하면서 투자에 있는 전략을 또 짜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 감정적으로 너무 얽매여서 본질을 많이 흘려서 볼 필요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내가 많이 마이너스가 났고 또는 많이 수익성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쪽을 많이 옹호하고 그렇게 막 커뮤니티 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해봐야 내 계좌는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일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뭐 영업하거나 그런 쪽 커뮤니티에서 영업하거나 마케팅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효과가. 그렇지만 그게 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동참을 했다라고 해도 그렇게 가격이,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시장적 구성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해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플러스는 뭐 플러스대로 그런 형태로 움직이겠지만, 마이너스는 또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많이 되죠. 오히려 마이너스 형태일 때 이건 내가 지금 내 자산이 물렸으니까 계속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방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변호인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봐야 본인 계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 부정에 있는 단계에서 제발 넘어가시길 좀 바라겠어요. 그래야 투자할 때도 좀 더 객관적 있게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부정이든 긍정이든 간에 시간이 일정 기간 동안 지나게 되면 결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좌를 해서 나한테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만 보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유튜브 저를 많이 믿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에서도 너무 배울 수 있는 점만 딱 배우고 너무 그런 쪽에 심취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투자라는 건 야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끊어낼 때 확실하게 끊어내고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그 대신 그 기반적인 기준은 명확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본인의 투자 철학이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기의 연료가 될 수도 있고요, 피해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건 본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이 시장 또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되게 냉철한 분석과 판단으로 인해서 잘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